임진왜란이 발발하고 1595년 계속되는 6년으로 민중들의 생활은 비참했다. 당시 조정에서는 명과 외 사이의 강화를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한 상태였다. 일부 사대부나 양반 계층에게는 늘 그래왔듯이 그 와중에 풍류를 즐기는 자들도 있었고 그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저 나라 걱정은 기름진 음식과 주색을 곁들이며 했으니 말이다. 가뭄에 병충해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고 추수까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농민들이 많았다. 아니,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는 백성들도 상당했고 추수가 끝난다 해도 겨울을 나기도 버거운 농민들이 속출했다. 추수가 끝나면 대부분이 소작농이라 소작료를 떼고 거기에 관아에서 걷어가는 징세를 더하면 그것도 부족한데 아전들의 횡포가 크게 달했다. 겨울나기와 춘궁기에 살려고 장리쌀을 빌린 농부들은 살인적인 고금리에 땅과 집을 뺏기곤 하였는데 아전들의 착취에 농민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었던 것이다. 작은 초가집이라도 빼앗기면 온 가족이 거리로 내몰려 동사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빌어도 애원해도 돌아오는 것은 몽둥이의 매질이었으니까. 어디다 하소연할 곳도 없었고 관에 가서 팔고 간다 한들 아전들 폐악질에 군수나 현감은 눈 감아주는 것이 태반이었기 때문이다. 아전들에게 따로 관에서 주는 녹봉이 없었으니 그저 알아서 적당히 해먹으면 짐짓 눈 감아주는 것이 관례였기도 하였으니 달리 방도가 없었다.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갖은 곡수를 겪자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지친 삶 속에서 서서히 그들의 가슴에 조금씩 적개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중 그들을 어루만져 주고 달래주고 하는 달콤한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농민들에게 스며들었다. 언제부턴가 소문이 돌고 있었다. 동네마다 돌아다니며 동갑계를 만들고 노소 귀천 없이 들판에 모여 술과 음식을 나누며 억눌린 민초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고 대동을 위쳤다. 삶이 고달픈 이들에게는 모인 그들이 처지가 비슷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기에 끈끈함이 있었고 거기서 소외된 아픔을 덜어낼 수가 있었다. 그중 입담이 좋고 한량기질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서슴없이 행동하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기도 하며 대담함이 있어 왈자패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려 많은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다. 민추들을 대신해 아전들을 징치하기도 했고 서슴없이 용력을 쓰기도 했다. 그런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늘어만 갔는데 그가 바로 이모학이었다. 그때 남쪽으로 물러나 있던 왜군들의 세침에 대비해 축성공사를 하였고 농민들이 강제로 동원되었다. 축성공사는 워낙 힘들고 고딘 작업이라 불만이 점점 쌓여만 갔다.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제 노역을 하면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동원되기도 하였는데 그 밥이란 것이 겨우 허기를 면할 정도에다 추운 날씨에 차갑게 식어버린 작은 덩어리 하나였다. 거기에 충청병사 이시연이 외침에 대비 인가들을 태워버리고 산성으로 들어가 방어를 하자는 청야 전술을 시행한 것이다. 곧 겨울이 닥치는데 농민들의 집을 태우고 산성에서 거적으로 추위를 넘기라니 그것은 죽으라는 거와 다름이 없었다. 굶어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구걸을 하다 동사한 사람들도 생겨났다. 이를 지켜보던 두 사람 이몽학과 한연이 있었는데 민심이 유동칠 때 거사를 일으키기로 했다. 1596년 한연이 모친상을 당해 홍주로 내려가면서 이몽학에게 먼저 거사할 것을 일렀다. 이몽학은 김경창, 이구, 승려, 능운, 산호, 팽종과 함께 임천군을 습격, 군수 박진국을 항복시켜 일붙게 하고 7일에는 정사년, 8일에는 청양년을 함락했다. 9일에는 대흥군을 함락하자 군수가 도주하였고 가는 곳마다 이몽학군에게 복종하여 그 군세가 수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우여현감 서산군수 또한 이몽학군에게 협력하여 투항하자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다. 화발마가 띄워지고 홍주목사 홍가신에게도 급보가 날아들었고 충청병사 이시연에게도 전해졌다. 충청도 병마저기토사 이시연이 서둘러 군사들을 모아 이몽학군을 치기로 하였다. 농민군들의 급습에 어쩔 수 없이 당한 자들도 있으려니 했고 손수 혼을 꾸려 역도들을 단숨에 몰아내 그 기세를 보여주고자 했다. 농민군들쯤이야 오합지졸이라 생각하고 선공을 하였으나 그 군세가 수만의 대군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대패를 하였다. 아무리 농민군이라도 좀 더 치밀하게 공략했어야 했는데 그 상대를 너무 만만히 본 것이 화근이었다. 이미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농민군들이고 수만 대군에게 정구법을 써서였을까. 제대로 진영을 갖추고 잘 조직된 군사들을 이끌고도 수많은 피해를 남기고 도주하였으니 그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이몽학의 농민군들은 이 전투로 인해 사기가 크게 올랐고 감히 그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충청도 일대가 다 넘어가자 조정에서는 급히 전라도 절제사 권율에게까지 진압을 명하고 충청병사 이시연, 어사 이시발 등이 다시 포진하면서 그들을 압박했다. 이몽학군은 대흥현을 함락시키고 홍주를 공격하였다. 홍주목사 홍가시는 시간을 벌고자 거짓 항복을 하여 잠시 시간을 끌기로 하였다. 이몽학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밤새 몰래 홍주성으로 지원 병력들이 속속 도착했고 다음날 공성을 했으나 결국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수만 명이 홍주성을 에워싸고 공격하였으나 성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다. 공성전에 익숙치 않은 농민군들이라 수없이 반복하여 공략을 하였는데도 진척이 없었다. 거기에 전라도 관찰사 원율이 근처에 당도했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5번의 공성에도 진척이 보이지 않자 후퇴를 하였다. 후퇴를 하자 그 사기가 단번에 꺾여 수많은 병력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그 규모가 삽시간에 작아지며 우왕좌왕하는 형세가 되었다. 회색이 짙어지자 이몽학은 남은 군사를 추스리고 달아났는데 이몽학의 부하 김경창, 이명령 등이 배신을 하고 이몽학을 참살하였다. 세상을 바꾸고 대동을 외치던 큰 바람이 결국 멎었고 이 난으로 인해 후에 선조가 의심병이 도져 김덕령이 고문을 당해 죽고 이순신까지 경계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세상을 바꿔보려 했던 이몽학은 역적이 되었다.